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손민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 주제는 인공파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인공파도 요즘에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. 뭐 영상도 많이 돌고 앞으로 곧 시흥에서 열리는 웨이브파크라는 곳에서 인공파도를 타보실 기회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인공파도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게 뭐 장단점? 뭐 장단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가장 비싼 시스템부터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비싼 시스템, 켈리 슬레이터 웨이브풀 컴퍼니에서 만든 기술, 캘리포니아의 리무어에 있는 서프렌치에 있는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은 개발된 지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개발을 했었고요. 공개가 한 4, 5년 전부터 공개가 됐었죠. 이 켈리 슬레이터 웨이브풀은 다른 웨이브풀 기술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확연하게 구별되는. 이 풀은 레저, 서핑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시설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에요. 이 웨이브풀은 대회용 서핑 대회를 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풀이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도쿄 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만든 거죠. 그리고 뭐 도쿄 올림픽이라고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올림픽에 서핑이 그동안 못 들어갔던 이유가 선수들이 동일한 기회를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서핑이 그렇지가 않잖아요. 파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 이제 올림픽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됐는데 인공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올림픽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도쿄 올림픽이 되면서 그냥 바다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. 바다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. 선수들이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도 대회 이런 컴피티션의 이제 한 부분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됐는데, 그러니까 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그리고 파도를 만들어내는 간격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. 그래서 기차 같은 거 하나가 수중에 있는 구조물을 당기는 구조예요. 어떤 엔진이 이거를 당깁니다. 그러면은 기구를 물고 있는 기차가 계속 당겨져 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파도가 만들어지고요. 파도의 모양을 그 구조물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구조고요. 켈리 슬레이터 웨이브풀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7분 또는 8분의 하나입니다. 이 이유가 그 안에 물이 이제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.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고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풀이기 때문에 이 물이 움직였던 게 다 가라앉는데 한 7분에서 8분이 걸려요. 그 전에도 당연히 이 기차를 당길 수는 있죠. 이제 그렇게 되면 파도가 이제 울렁울렁 거린다든지 좋은 파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쪽 대회할 때 만들어진 건 7분에서 8분 정도. 그리고 비용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한 1.5배에서 한 2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. 지금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르무어라는 곳에 있고요. 하나가 더 호주의 퀸즐랜드 누사 근처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. 아마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웨이브풀 기술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웨이브 가든입니다. 스페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. 스페인에 어디 있냐면 이 회사가 스페인하고 프랑스랑 국경이 닿아 있는 그곳이 있어요. 갑자기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방에 이제 조제를 하고 있고요. 원래 처음에 이제 그쪽에 미니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스노우도니아인가 그걸 하나 또 만들고 이제 그 다음이 뭐 아마 멜번에 있는 웨이브 가든이고, 그리고 이제 요번에 시흥에 생기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웨이브 가든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요. 레프트 핸더, 라이트 핸더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. 이 기술은 자동차 엔진이 만들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이것도 물 안에 있는 구조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 중간에 구조물이 있고요. 이걸 당겼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가 이렇게 두두두두 들어가 있다고 해요. 자동차 엔진도 저희가 아는 브랜드입니다. 근데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. 웨이브 가든의 특성은 켈리 슬레이터랑은 다르게 파도가 굉장히 자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시간에 700개에서 800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. 사이즈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가장 길고 가장 넓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웨이브 가든에서는 뭐 8, 90명 정도 수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사이즈는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용 인원이 뭐 조금 더 많아진다고 들었어요. 150에서 뭐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. 뭐 정확한 부분은 아마 나중에 웹사이트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다른 웨이브풀 기술과 좀 비교되는 게 하나가 더 있다면, 그러니까 서퍼가 라이딩을 했을 때 구조물에 다가서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구조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라이딩을 한다라는 느낌인 반면에 웨이브 가든은 구조물에서 더 멀리 가는 그런 느낌?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구조물이 없죠. 뭐 그렇다고 해도 다른 시스템에 있는 게 구조물이 실제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. 왜냐면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 계속 거의 비슷한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에서 오는 차이? 아마 심리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기술이 이제 켈리 슬레이터보다는 조금 저렴한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시흥에서 생기는 이 웨이브 파크는 개장을 뭐 10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.
그래서 겨울에도 물 온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평일 저녁에도 가셔도 되고 뭐 언제든지 서핑을 탈 수 있는 세상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기술, 미국에 이제 샌디에고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. 이 아메리칸 웨이브 머신이라는 기술인데요. 이 기술은 다른 이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술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. 다른 기술들은 물 안에서 뭔가 이제 구조물이 이동을 하는 기술들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밀어준다든지 뭘 당겨서 만드는 그 힘으로 이제 파도가 생기는 기술인데, 이 AWM의 기술은 공기를 이용한 기술입니다. 그래서 그 시설 안에 에어 체인버가 있어요. 그 에어 체인버가 공기를 뿜는 힘을 만들어내고요. 공기를 푹 뿜음으로써 물의 이제 이동을 만들어내고, 그리고 그 공기를 뿜는 방식을 통해서도 이 파도의 모양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의 모양을 통해서 파도의 모양 자체가 형성이 되는데, 이거는 사실 그런 특징들은 크게 없어요. 이 에어 체인버에서 나오는 에어가 예를 들면 부 뿜어주거나 푹푹푹 뿜어주거나 아니면 푹 이렇게 뿜어주든가 해서 파도의 모양이 뭐 배를 지는 파도, 초보형 파도, 에어리얼 파도, 이런 다양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술은 현재 텍사스의 웨이코라는 데에 지금 설립이 돼 있고요. 일본에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고, 브라질에 하나가 만들고 있고요. 그리고 심지어 뉴저지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, 아메리칸 드림인가? 그 쇼핑몰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비용이 반 이하 정도로 저렴한, 반 이하? 켈리 슬레이터 웨이브풀보다는 한 반 정도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좀 저렴한데 파도가 조금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좀 짧아요. 되게 현실적인 파도라고 해야 되나?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사이 정도 우리가 보통 서핑을 하는 그런 환경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기를 뿜어서 하는 기술 자체가 우리가 가장 느끼는 파도랑 비슷한 형태의 파도를 느낄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웨이브풀 기술은 AWM입니다.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, 시흥에 생기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웨이브 가든 기술이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한국에 생겨서 여러 개를 체험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웨이브 가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웨이브 파크 뭐 곧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웹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인공파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